여러분 안녕. 오늘은 이제 뭐 할 거냐면요, 제가 그동안 제 채널에 육가공이랑 달걀농장 후기 영상 올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댓글 달아주신 내용 바탕으로 다 텍스트로 다 답변을 달아놓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따로 콘텐츠로 만들어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게 좀 더 편하게 시청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이걸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 육가공이랑 달걀농장 이 합동 Q&A는 원래 전부터 제가 꼭 이렇게 만들고 싶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좀 질문 좀 쌓이는 기간을 갖고, 또 이제 제가 또 멜번 극장, 요새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멜번 극장도 콘텐츠 코너 하나 만들어서 시티 왔다 갔다 하면서 멜번에 계신 분들 이제 삶을 좀 조명하는 그런 콘텐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멜번 극장 요새 뭐 시티 왔다 갔다 하느라고 좀 바빠서 이 Q&A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제가 미루고 미루던 육가공 플러스 달걀농장 합동 Q&A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육가공 1주차 후기에 달린 댓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가공 1주차 후기에는 질문하신 댓글이 2개밖에 안 달렸네요. 일단 첫 번째는 재웅님께서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공장 킬플로어 받고 진짜 죽이는 거나 피 보는 거 못 보겠다 하면 다른 포지션으로 돌려주나요? 육가공 있을 때 제가 아는 사람한테 들은 건데, 이제 킬플로어 배정받은 후에 진짜 못하겠다고, 정말 못하겠다고 해서 슈퍼바이저한테 어필을 잘해서 보닝룸으로 간 경우는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사람이 없거나 뭐 보닝룸에 빈자리가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슈퍼바이저가 보닝룸으로 이렇게 빼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인력이 넘치거나 막 아무나 자를 수 있는 시기에 그때는 좀 포지션 변경이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아직 그 육가공에서 일하는 친구한테 들었는데 15명인가 50명인가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인력이 너무 많아서. 이제 코로나 이후로 그 이전처럼 어느 정도 인력이 복귀가 된 상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또 육가공에서 나온 지 되게 오래돼가지고, 육가공에서는 제가 사실 2주 정도밖에 일을 안 하고, 그리고 그때가 한 작년 10월이었으니까 좀 오래돼가지고 또 지금은 어떤지 또 자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 그때 경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슈퍼바이저한테 어필을 잘 해보시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퇴사를 할지 아니면은 계속 킬플로어에서 하실지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홍님이 이제 대댓글을 달아주셨는데, 그럼 운이 안 좋아서 못할 것 같다 해도 들어갈 포지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킬플로어 하던가 도망가던가 둘 중 하나겠네요. 이제 여러 번 어필해봐도 만약에 방법이 없다면은, 그리고 자신이 이제 할 의사가 없으면 아무래도 다른 세컨비자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댓글, 영어 못해도 일 가능할까요? 네, 일단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그 육가공 일할 때도 영어 진짜 못하는 사람들 수두룩 빽빽했고요. 그 대만 사람들,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진짜 다들 기본적인 영어만 하고, 그리고 뭐 영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육가공이 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적인 거보다는 피지컬 몸으로 하는 거를 좀 더 요구하는 직책이잖아요, 육가공이라는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영어는 하시는 게 좋은 게, 뭐 슈퍼바이저가 뭐를 시켰는데 일단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영어 못해도 일은 가능하시다 라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어 못하셔도 일단 그 공장 안에서 쓰는 영어가 한정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시면서 이제 조금 시간 지나시다 보면 그 귀가 트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다 쓰는 말이 그 공장 안에서 쓰는 단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솔직히 자연스럽게 극복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육가공 2주차 후기 영상에 남겨주신 댓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민님, 저도 2월 6일에 시드니 들어가서 공장 갈 예정인데 1순위가 양계장 알아보고 있어요. 어떻게 지원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제가 육가공 2주차 후기에서 이 양계장 잉햄 이 달걀농장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곳에 양계장 질문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지원했냐면요, 제가 이제 사이트 다시 이 영상에도 남겨드리겠지만 백패커 잡보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폴트리 팜 또는 이제 에그팜 치셔가지고 양계장 관련 구인글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백패커 잡보드 링크는 제가 이 영상에 다시 링크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38시간 이하로는 5일로 계산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하루에 2-3시간 일해서 주에 10시간 일한 것도 5일로 계산할 수가 있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35시간에서 38시간 이상 이렇게 알고 있는데, 주에 이렇게 일하면요, 일단 38시간 이상으로 확실하게 기준 잡아서 말씀드릴게요. 38시간 이상으로 일하시면 주에 5일을 일했어도 캐주얼 직책으로 일을 한다고 해도
이거를 풀타임으로 간주를 해서 주 7일을 풀로 일한 걸로 풀타임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컨 비자 신청을 하실 때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근무를 하셔야 주 35시간에서 38시간이 채워지겠죠? 제가 이해한 바로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근무를 하시면 1일로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루에 2-3시간 근무는 1일로 카운팅이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어쨌든 이 기준으로 세컨 일수를 계산을 해서 세컨 비자 신청을 했고 세컨 비자 취득을 성공했거든요. 근데 이제 세컨 비자 일수를 쓸 때 88일 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수로 79일이었나? 88일은 무튼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페이슬립에 주에 몇 시간 일한지 그게 증명이 되니까 이민성에서 그거를 확인하고 풀타임으로 간주를 해서 이렇게 합격을 시켜준 것 같아요. 세 번째 댓글. 안녕하세요. 육가공에서 일하려고 하는데요.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 어떠한 나라 사람들이 일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일했을 그 당시에는 일단 첫 번째로 그 남태평양 국가 사람들 있죠. 남태평양이라고 하면은 뭐 피지, 사모아 아시죠? 사모아 그 힘센 분들. 오세아니아 이쪽 섬나라 쪽에서 남태평양 국가 출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만 사람들,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 이렇게 되게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일했던 육가공은 이 오코너라는 곳인데 이곳은 이제 옛날부터 그 뭐 중국 쪽, 대만 쪽에서 좀 인지도가 있는 공장이었어요. 제가 듣기로 한국인이 이 공장 알게 되고 여기서 일하게 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육가공 들어가기 전에 큐피버 맞을 때 페크넴 그 병원 있거든요. 작은 병원. 거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 스리랑카 출신 의사였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주사 놔주면서 여기 한국 사람들 이렇게 유입돼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원래 뭐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태평양 국가 사람들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 추가 정보이긴 한데요. 남태평양 국가 사람들이 이제 워홀로 일하는 게 아니라 여기 뭐 워킹 비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에 이제 일을 엄청 해야 돼요. 무튼 일을 해야지만 여기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네 번째 질문. 호주 육가공 농장 개인적인 영상 촬영이 금지라서 안 올리시고 일기 형식으로 얘기하시는 건죠. 네, 일단 육가공 안에서는 뭐 촬영이 안 되고요. 몰래 촬영을 했으면은 아마 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엄청 삼엄하게 영상 촬영을 금지하거나 하진 않는데 그래도 뭐 이제 뭐 상도덕이라고 할까요? 구태여 공장 내부를 찍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육가공 농장 한국과 별반 다름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킬폴로어는 냄새가 많이 난다고 들었고 무거운 거 날라야 돼서 힘들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는 육가공을 뭐 상상도 안 해가지고 한국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킬폴로어는 냄새가 많이 났고요. 근데 좀 냄새 면역, 제가 냄새 면역 잉엠 후기에서도 말씀드리고 하는데 휘발유 냄새, 뭐 담배 냄새, 지하주차장 냄새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냄새 좋아하시는 분은 요거 냄새 면역 있으십니다. 분명히 그런 분들은 하루 만에 적응하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내가 그 중에 한 명이거든. 농담이고요. 아무튼 뭐 제가 냄새 면역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냄새 면역 있어요. 냄새 면역 이론 제가 만든 거 있어요. 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저는 그 무슨 냄새 났냐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미소곱창이라고 구미랑 대구에서 되게 맛있는 곱창집 있거든요. 되게 유능하신 사장님 밑에서 일했었는데 딱 그 거기서 파는 대창 냄새 납니다. 구수하고 그 약간 지푸라기 냄새 비슷한 건초 뭐 그런 냄새가 났었고요. 피비린내 무튼 나긴 하는데 막 약간 따뜻해요. 그 안이 그 이제 동물이 죽으면은 피 뜨겁잖아요. 피가 따뜻하고. 무튼 되게 막 유쾌하지는 않은 그런 따뜻함이었어요. 그 안에 이제 습기도 많이 있고 왜냐면 그 뜨거운 물로 이렇게 이 내장 씻고 하거든요. 이렇게 아시죠? 이 펌프가 수압 이런 걸로. 그리고 이제 뭐 직책마다 다른데 후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한 게 이제 트롤리 오퍼레이터라고 말이 트롤리 오퍼레이터지 이집트 피라미드 노예. 그게 뭐냐면요. 이만한 이게 버켓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세차하실 때 세차 버켓 있잖아요. 그 정도 되는 크기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제가 옮겼던 거는 소위 이쪽 안쪽 잇몸살이랑 혀랑 그다음에 이 throat 여기 목 부분 이제 부속 고기 그거를 옮겼었는데 너무 진짜 무거웠고 너무 벅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걸 들고 계단을 내려와야 되니까 근데 장화 신으면은 장화 안에서 그 발 막 이렇게 빈 공간에서 놀고 내려올 때 그 계단이 또 이렇게 인체 친화적인 계단이면 모르겠는데 그 쇠로 만들어 놓은 그런 계단 있죠. 그래서 발을 약간 팔자걸음이라 하나? 이렇게 내려왔어야 됐어요. 낭떠러지 계단 같은 느낌? 철제? 관절 되게 아프고 아직도 근데 그때 이후로 진짜 오버하는 게 아니라 비 오거나 이러면은 관절이 좀 아파요. 좀 오버하는 건가요? 진짜 아픈데
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개인적으로는 기계 도움 안 받고 사람이 하게 되면 지쳐서 오래 근무 못할 거라 생각이 드네요. 이 정말 옳으신 말씀하신 게 이 제가 했던 그 직책이 계속 교체가 돼요. 사람들이 들어오면. 왜냐면 그게 원래 혼자 하는 건데 혼자 하면은 그 힘세다는 사모아인들도 그만두고 하는 직책인데 나 같은 아시아인을 걷다가 나 막 마르고 그랬는데 걷다가 배치하니까 이제 뭐 잉엠 붙고 나서 그만둘 걸 알았으니까 2주를 버티긴 했는데 진짜 오래 근무는 못할 포지션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시대가 어떤 때인데 그런 거는 좀 뭐 컨베이어 벨트나 이런 기계로 옮겨야지. 그 슈퍼바이저들도 시키면 분명히 나가 떨어지는 직책입니다. 5번째 질문, 가현님. 멋져요. 혹시 시급은 얼마인가요? 이제 제가 맡았던 직책 트롤리 오퍼레이터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10월 당시 기준으로 세전 29불 정도였고요. 세후에는 24불에서 25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킬플로어 안에 나이프 핸드라고 칼 다루는 직책 있죠. 그 소 내장 자르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트롤리 오퍼레이터보다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전문적이라고 치는지 그거는 이제 세전 시급 31불이었어요. 솔직히 일은 트롤리 오퍼레이터가 더 빡센데 나이프 핸드 애들은 트롤리 오퍼레이터 중간중간 이렇게 내장 버킷에 차기 전에 이렇게 쉬엄쉬엄 쉬는 시간이 있는데 나이프 핸드는 계속 손 움직이면서 잘라야 된다 해서 이 직책이 더 쉽다 하는데 그거는 진짜 이 트롤리 오퍼레이터 직책을 안 맡아봐서 하는 소리고요. 확실하게 나이프 핸드 안 해봤지만 솔직히 트롤리 오퍼레이터보다 나이프 핸드가 덜 힘들다. 난 진짜 이건 제가 트롤리 오퍼레이터 해본 사람으로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트롤리 오퍼레이터가 더 힘들었는데 세전 시급은 나이프 핸드가 더 높았다. 31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번째 질문, 킬플로어 6가공의 포크리프트 잡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 게 킬플로어 안에는 확실히 포크리프트가 없고요. 왜냐면 이게 내부고 뭐 이 지게차가 다닐 자리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밖에는 그 포장 완료한 보기들 이렇게 옮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답변 드렸던 게 지게차 직책은 킬플로어 보닝룸 직책과는 다르게 자격증과 좀 더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SEEK 같은 구직 사이트를 통해 접근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구직할 때는 포크리프트 잡 직책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여기 감사하게도 웨슬리 론 7515님이 답변 달아주셨는데 킬플로어에는 지게차 직책이 없어요. 포크리프트는 로드아웃 워커들이 포크리프트 운전합니다. 네, 로드아웃이 이제 택배 상하차 같은 직책이고요. 포장된 고기 트럭에 실어주고 적재하면 적재하고 이 웨슬리 론님이 말씀하신 게 입사하기 전에 로드아웃으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네,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7번째 질문, 쉬는 시간 다 빼서 주급을 주나요? 이거는 이제 슈퍼바이저들이 이 시간을 계산을 해요. 솔직히 우리가 일한 만큼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시급을 넣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무 시간을. 왜냐면 이제 슈퍼바이저가 그 종이랑 펜 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한 명 한 명 일한 시간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 그냥 뭐 써주는 대로 시급 받았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확실히 쉬는 시간은 빼서 주급을 줍니다. 왜냐면 쉬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주는 시급이었으면 분명히 그거보다는 더 받았었어야 되는데 그보다 훨씬 낮았던 걸로 보면 쉬는 시간은 근무 시간에서 빼고 주급을 주는 걸로 알고 계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가공 질문과 답변은 여기까지고요. 잉햄 달걀농장 후기에 대한 질문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저도 백패커스 자포드 통해서 달걀농장 지원했는데 읽긴 했는데 연락이 없네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6가공 먼저 지원했다가 연락이 오면 옮기고 싶은데요. 검색해보니 G&K 오코너라는 업체에 공고가 있어서 지원했는데 근무하셨던 회사가 여기가 맞을까요? G&K 오코너 맞고요. 저도 이제 그 백패커스 잡보드 통해서 지원했는데 그 인사 담당자가 읽었다고 알림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알림이 떠서 아무 답변이 없길래 한 5일 지나고 다시 넣었어요. 근데 다시 넣었는데 또 읽었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이제 잠잠하다가 그래도 저는 운이 좋았던 게 1, 2주 있다가 거기 자리가 운 좋게 나와서 그 다음에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확답을 못 드리겠는 게 농장 상황마다 이거는 달라서 섣불리 뭐 1주에 연락 오신다, 2주에 연락 오신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하실 때는, 그리고 또 세컨 비자를 얼른 취득하시는 게 목표라면 일단은 6가공에 먼저 들어가셔서 일하시다가, 이게 제가 했던 방법이거든요. 이제 6가공 먼저 들어가서 일하시다가 그 다음에 잉엠 연락 오면 잉엠으로 이직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일했던 6가공 G&K 오코너도 패크넴이라는 지역에 있었고 이 잉햄도 패크넴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같은 동네에 있으니까
차만 사고 근무지만 옮기면 됐었던 거죠. 근데 만약에 다른 주에서 연락이 온다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상황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육가공에서 일하신 지 한 달? 2달 다 됐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몸도 육가공에 적응하고 일어나는 시간, 몸의 근육도 이제 육가공에 맞게 이렇게 어느 정도 잡혔는데 그때 만약에 잉엠에서 연락이 온다? 그러면은 저는 아무래도 그냥 육가공에서 남은 기간 채우시고 세컨 비자 따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제 그때쯤이면 이미 육가공에 적응하셨을 텐데 다 그만두고 이제 잉엠 가면 다시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또 그리고 이게 잉엠도 유닛에 따라서 복불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응을 다 했는데 연락이 오신다면 그냥 육가공에서 그대로 세컨 비자 채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이번 주 토요일 출국해서 육가공으로 취직한 월인입니다. 육가공에서 일하다가 잉엠으로 넘어가실 때 회사 숙소를 사용하다 가셨는지 아니면 따로 방을 구해서 지내다 가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혹시 방을 옮기실 때 디파짓 돌려받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그 육가공 입사할 때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입사를 하거든요. 근데 그 에이전트 그게 회사가 대만 회사인가 중국 회사라고 들었는데 그 안에 이제 한국인 직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 담당은 한국인 직원이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혹시나 해서 물어봤죠. 혹시 아는 집주인 있냐 하니까 그때 저 운이 좋게 있다고 해서 연락을 해서 그 중국인이 주인으로 있는 플랫에 들어갔는데 2인 1실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일단 아무데나 빨리 들어가서 세컨 비자 빨리 따자 해서 2인 1실 갔는데 근데 2인 1실은 진짜 별로 추천 안 드립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커온 성인이 이 같은 2인 1실에서 지낸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에이전트 통해서 집을 구해서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회사 숙소는 일단 오코너는 회사 기숙사나 숙소 같은 거 따로 없고요. 개인이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플랫에서 옮길 필요가 없었던 게 왜냐면은 그 잉햄 이 농장도 똑같이 이 패크넴 안에 있었고 그래서 그냥 직장만 옮기면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숙소는 그대로 처음에 구한 거 그대로 쭉 사용하다가 최근에서야 이제 이사했죠. 그리고 이제 에이전트 통해서 집을 못 구하신다면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플랫메이트랑 그거 아니면은 페이스북 이런 거 이용해서 구하실 수 있고요. 디파짓 돌려받는 방법은 근데 보통 여기 최소 그 미니멈 스테이라고 해가지고 3개월 정도 최소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 입주할 때 집주인이랑 상의를 하는데 미니멈 스테이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디파짓을 돌려받지 못한다 이런 조항이 거의 있어요. 근데 혹시 이제 집주인이 좀 융통성이 있고 좀 괜찮으신 분이라면은 그리고 퇴실하는 이유가 또 타당하다면 디파짓 경우에 따라서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집주인 분이랑 좀 얘기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추가 질문 주셨는데 에이전시 통해서 잡과 집을 구하는 법을 알 수 있을까요? 염치불구하고 여쭤보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염치불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도 이 워킹홀리도 오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어볼 곳도 없었고 혹시라도 추후에 또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여러분들 염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그냥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 드리니까요. 편하게 그냥 질문 많이 해주세요. 부터 에이전시 통해서 잡과 집을 구하는 방법. 제가 에이전시 말씀드렸던 거는 저는 호주바다 통해서 했는데 보통 그런데 구인구직글 올리는 게 에이전시들이잖아요. 그 에이전시가 뭐냐면 잡 헌팅 대행업체라고 보시면 되죠. 그것 때문에 제가 에이전시를 말씀드린 거고 또 집을 구하는 방법 그냥 에이전시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에이전시는 직업까지는 연결을 해주는데 거주하는 집까지는 항상 이렇게 해주는지는 그거는 저도 좀 의문이에요. 아마 근데 집은 플랫메이트나 페이스북 같은 어플 통해서 따로 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에이전시 통해서 집을 구하면 제가 2인 1실 살아봤다 했잖아요. 근데 또 단점도 있어요. 이 자기가 시간 들여서 플랫메이트나 페이스북을 발품 팔아서 이제 찾아본 거에 비해서 이렇게 빨리 들어가는 집은 그 시간을 단축한 만큼 그만큼 또 단점이 있습니다. 뭐 시끄럽거나 아니면은 막 진짜 플랫이 좀 지저분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시기 전에 시간을 좀 천천히 들이셔서 발품 팔아서 여유 있게 구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그리고 플랫메이츠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뭐 애플이시라면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너무 감사하게도 제이님 덕분에 다음 주 목요일부터 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뿌듯합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뭐 제가 한 건 없지만 저 덕분에 이제 또 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잘 지내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수민님. 멜번 쪽에 농장이 있던데 거기는 주 5일 할 수 있어요? 최대한 빨리 세컨 비자 취득하고 싶어서요. 멜번 쪽에 농장이 있는 거 맞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패크넴 지역 멜번 기준으로 기차 타고 1시간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이제 멜버른 근교죠. 외곽 지역인데 이 패크넴에 지금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패크넴 바로 옆에 거의 패크넴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패크넴 바로 옆에 나나군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도 농장이 3개가 있고요.
근데 이제 주 5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잉햄 달걀농장 복불복인데 농장에 따라서 주 4일 줄 수도 있고 슈퍼바이저에 따라서 주 3일 받는 데도 있고 좋은 슈퍼바이저 분을 만난 경우면은 주 5일을 또 채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주 4일 시프트가 일정하지 않은 데서는 이제 또 실력으로 검증을 하시면 주 5일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일하는 농장으로 온 독일인 친구가 말해준 건데 거기서 그런 식으로 주 5일을 따냈다고 하더라고요. 수민님이 대댓글 주신 거에는 혹시 인터뷰 때는 질문 어떤 거 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이제 인터뷰는 따로 안 했고요. 그냥 전화 와서 차 있냐, 지금 뭐 일하고 있냐, 다음 주부터 바로 일할 수 있냐 이런 거 물어봤었고요. 그런 거 보면 아무래도 좀 하루빨리 인력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 코로나의 역설인 게 코로나 이후로 이제 인력이 없던 시기에 제가 지원을 했다 보니까 되게 운 좋게 금방 입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 질문은 잉햄 몇 주 전에 이력서 제출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네요. 구하고는 있는지.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잉햄이 상시 모집이긴 해요. 근데 동작마다 이 빈자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이 답변이 빨리 오고 안 오고 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농장 TO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세리자와? 네, 반갑습니다. 세리자와입니다. 이 세리자와 이거 그 크로우즈제로 세리자와 타마오 아닌가요? 닮았나요? 네, 여섯 번째 질문. 혹시 차 말고 오토바이는 별로인가요?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무사고로 운전했는데 호주는 흙길도 많고 오지엔 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고 들어서요. 일단은 뭐 운전면허 있으시고 호주는 또 좌측 통행이잖아요. 이런 거 익숙하시다면은 뭐 오토바이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 오토바이가 라이딩 하시는 오토바이인지 아니면은 스쿠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스쿠터는 일단 한 대도 못 봤고요. 진짜 출퇴근하면서. 대신에 그 야마하 이런 오토바이 있죠. 막 레이싱 할 것 같은 오토바이. 그런 거는 지금 5개월 일하면서 한 3-4번 봤나?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게 타시는 분들 다 막 보호 장비 착용하시고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좌측 통행 이게 아무래도 한국에서 운전을 오래 하셨으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분명히 헷갈리거든요. 어쨌든 근데 오토바이는 또 이게 쌩이잖아요. 그 차 안에 있으면은 보호막이 있는데 걱정되는 마음에 말씀은 드리지만 그런 거 괜찮으시다면은 오토바이도 안 될 건 없죠. 근데 확실히 이제 저희 농장 주변도 그렇고 흙밭이 많고요. 일단 그 큰 도로까지는 이제 포장 도로인데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한 5km, 10km 정도? 다 흙밭이에요. 엄청 자갈 막 날리고 그런 비포장 도로입니다. 일곱 번째 질문. 안녕하세요. 혹시 잉햄에서 문자 셀프 인터뷰 요청 왔었나요? 문자로 몇 가지 질문에 답하는 거였는데 10일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네요. 밥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B.O.B. 밥인가요? 아니면은 라이스 할 때 밥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문자 셀프 인터뷰 요청 안 왔었고요. 인터뷰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필요한 질문 담당자가 물어봤던 것 같아요. 뭐 어떤 거였냐면 차 있냐? 아니면은 다음 주부터 바로 일 시작할 수 있냐? 진짜 실용적인 질문들이었고요. 인터뷰라는 느낌은 전혀 없었는데 인터뷰는 아니었어요. 지금은 연락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그래도 또 연락이 안 오신다면 아마 다른 곳에서 일을 시작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질문 읽어드리고 답변하는 시간 가졌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텍스트로 또 제가 답변한 내용 읽으시고 싶으시면 해당 영상 가셔서 댓글 누르시면은 제가 남겨놓은 답변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추가적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추가 질문 해가지고 꽃고추 시간 추후에 가질 테니까요. 또 추후에 또 질문 있으시면 이 영상에 육가공이나 달걀농장 관련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요. 저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육가공 오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 달걀농장 오기 전에. 그러니까 막막해 하지 마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꼭 여기 영상에 질문으로 남겨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